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그 초대 대한민국 정부의 문화부 장관이 그리고 또 이화여대 석좌 교수시고 그리고 지금 또 한중일 비교문화연구소 이사장님이시고 게다가 내년도에 열리는 2010년도 세계 그 유네스코 세계예술교육대회의 또 그 조직위원장까지 맡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일 편한 것이 네. 선생님이고 예. 그 이상의 호칭이 없는 것은 예. 우리가 공자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공자 선생님이죠. 네. 그러니까 그 이상의 호칭이 없기 때문에 네. 선생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 그 변함없이 예나 지금이나 저희들의 선생님이시니까 그러면 제가 이어령 선생님이라고 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 1990년에서 91년까지 2년 동안 그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 재직하셨는데요. 그 대한민국 문화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초안을 잡으시고 그러시면서 또 특히 창의적 전문예술가 양성을 위해서 국내 유일의 그 국립예술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설립하시는 주역이셨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설립했던 당시의 그 추진 과정이나 그 뒷이야기들이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도 하고 싶은 말인데 네. 정말로 이 종합예술학교는 제 자신이 예술인이 된 것처럼 불나비가 뻔연히 죽는 줄 알면서 불로 뛰어드는 것처럼 이 모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제가 설득하고 또 그 당시에 교육부 강력한 반대가 있었는데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그건 이렇게 되게 아래서부터 쭉 올라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장관회의 때는 이제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이 예술종합학교만은요 아무도 모르게 그 국무회의에 직접 상정시킨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가기로 됐을 때가 제가 장관직을 떠나는 15분 전에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술종합대학 다닌다 이러면 저 종합예술대학 다닌다 그러면 넌 15분 내가 맞나 얘기를 하죠. 15분만 늦었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장관들이 전부 일어서서 반대한 거예요. 어떻게 문화부에만 이런 특혜를 주느냐. 우리는 다 안 된다고 얘기해놓고 어떻게 문화부만 예외냐. 그러니까 그때 총리가 정원식 총리였는데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이건 밀고 이거는 뭐 하고 치려고 그럴 때 제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5분만 더도 말고 5분만 주세요. 여러 장관님들이 뭘 모르시는 모양인데 내가 이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거 아니면 뭘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천부의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있다. 모차르트 같은 4살, 6살 그때 작곡도 하고 연주도 했지 않느냐. 걔를 일반 보통 대학에서 이루는 그 과정을 밟으면 얘는 바보가 된다. 하늘이 주신 천부의 재능을 그때 피지 못하면 얘는 죽는다. 여러분들은 왜 안 못 보는 사람을 위해서 시각장애자를 위해서 특수학교를 만드십니까? 얘도 특수한 애들입니다. 이러니까 특수학교를 전 만들자는 거지 특권학교를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술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것이 아무 한자입니까? 왜 그런 천부적인 재질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줄리아드 미국 같은 데 가서 교육을 시킵니까? 그러고서 농담을 했죠. 기저귀 천애가 말이지 교회 나오더니 그냥 막 하루에 막 몇십 마지기를 막 모래 심었어. 그런 애 있으면 하라고. 그래 다 웃었어요. 그러니까 정원식 총장이 이유 없으시죠? 그러고 땅 때린 거예요, 이게. 네, 감사합니다. 그 장관직을 떠나시는 그 마지막 순간 5분까지도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신 걸 보면 저희 학교의 설립이 어떤 그 초대 장관으로서의 사명처럼 여기셨던 것 같으세요. 그것은 장관이라기보다는 문화와 예술에 대한 끝없이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하나의 서원이라고 그럴까. 종교인으로 치면 하나의 서원처럼 저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꿈이죠. 그건 아마 인간의 마음속에 누구나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고 예술에 대한 그리움, 동경 같은 것이 있기에 그 많은 장관들이 특별히 문화부를 그렇게 봐서 어느 부서에도 없는 장관 직할의 교육기관을
두게 된 것이다. 정말 법제처라든지 교육부 그 당시에 장관이었던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 많이 도와주셨고 예술계의 또 수원이었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예술의 한 문이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의 예술과 교육에 대한 신념과 깊은 애정이 그 설립을 가능하게 했다고 할 만한 저희 한국예술종합학교가 2010년으로 개교 17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제 겨우 사춘기 청소년기를 맞이했다고 할 만한 그 길지 않은 역사인데요. 그에 비교하면 저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학교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잘하고 공부하고 해온 그 시간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칭찬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 저렇게 가야 되지 않냐고 조언도 많이 해주십니다. 그 설립의 주역으로서 학교를 바라보시면서 갖고 계시는 그 생각과 기대와 소감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예술종합학교는 한국의 산소호흡기다, 인공호흡기다. 이것이 사라지면 심장 모든 기능이 멈춘다. 제가 그 생각하는 예술종합학교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굴러가든 마치 한 인간의 운명처럼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이것을 멈추지 말고 가라. 그러나 가슴 아프던 때도 참 많아요. 이게 우리 실정인데 학교라고 하는 것은 초중고 대학이라고 하는 소위 체계의 교육 과정이 아닌 특수한 예술을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한 하나의 학교.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초등학교도 아니다. 이건 중등학교도 아니다. 고등학교, 대학, 무슨 전문대학 이런 것이 아닌 그것을 통틀은 것으로 학교라고 하자. 이런 아주 문턱 없는 자유로운 학교. 이 지구상에서 정말 예술가의 낙원인 그런 학교. 이런 걸 만들고 싶었는데 그 후에 보니까 자꾸 관료화되고 체제화되고 또 흔히 말하는 학부형들의 압력 때문에 그 흔한 대학이 되고자 할 때 참 가슴이 아팠지만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더 가슴이 아프랴 싶어서 사실 침묵을 했지만 아주 솔직히 말하건대 직군과 같은 예술 참 종합학교에 상당한 저는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시킨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도 아니다. 지금은 초기의 초기다. 그런데 우리가 일터를 찾아다니고 세속적인 가치에 대해서 연연하고 사람들이 다 외면한다. 나는 마지막 한국인의 자존심이 예술학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의존하거나 어디에 분판을 만들거나 어떤 이념에 치우치거나 했을 때 어떤 이념이든 저는 자존심이 상하죠. 이념이 우리 밑에 있어야지. 이념이 예술 위에 있습니까? 예술은 역사 위에 있다. 왜? 창조하니까. 우리가 말을 탄다고 그러잖아요. 예술가는 역사를 타지. 역사에 끌려가지가 않아요. 역사는 원동력 엔진이 아니라 이거지. 예술에. 예술처럼 자율성 또 자기 존재 그게 없으면 예술은 죽는 거예요. 뭘 가지고 예술이 버텨요? 자기 이마주나 자기가 창조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창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 같은 그 어려운 모든 사람들이 피난하고 다 은둔했을 때 데카메론이라는 이야기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패스트가 이야기를 창조했어요. 모든 자의 죽음을 뿌릴 때 피난 간 그들은 그냥 짐승들처럼 피했던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즐겁고 오묘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랑스러운 인간의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쟁 데카메론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전쟁은 우리를 멸하지 못했다. 왜? 이야기를 하는 동안은. 슈아라사데가 이야기를 해서 하룻밤 폭군의 그 흉폭한 죽음의 칼날에서 하룻밤을 연명할 만한 이야기를 창조하지 않으면 슈아라사데는 죽어요. 그것처럼 전쟁 속에서 내가 전쟁의 이야기를 만들지 못하면 나는 전쟁의 유탄에 맞아 죽지요. 마찬가지로 예술학교는 그런 거예요. 역사가 어떻게 어렵고 외부에서 어떤 파도가 오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누구의 서브하는 게 아니라 봉사하거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술학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독특한 방언으로 이야기하죠.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나 사람들이 그 말을 배우게 되고 그 말에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인간의 경험으로 환원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거라고 부르죠. 이 초월성을 상실한 예술은 예술이 아니라 단지 사회과학의 하나이거나 인문학의 보조 수단이 될 뿐이죠. 그래서 예술학교는 독립적이어야 된다. 홀로 서야 한다. 온리원이어야 한다. 이것이 저의 꿈이고 또 그렇게 반드시 한국종합예술학교의 진로는 그렇게 훤하게 뚫려 있다고 저는 자신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술은 우리 학교는 우리 사회의 산소호흡기와 같은 존재다. 그리고 그런 존재여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라고 새겼습니다. 지금 세계는 예술의 어떤 그 새로운 형식이나 내용을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또 예술과 예술가에게 거는 우리들의 사회적 기대도 지금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화예술계의 큰 어른으로서 이러한 새로운 예술과 예술계의 흐름 앞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와 관점이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술 전체가 뭐냐라고 질문을 해야 될 시점에 왔다. 예술의 정원은 왜 오느냐 그러면은 뭔가 목적화되고 수단이 목적화돼서 가령 먹기 살기 위한 거 리빙, 뭐 하나의 장식으로서의 예술이냐, 뭐 기능으로서의 예술이냐, 이렇게 예술이 이념을 바꾸면은 예술도 달라질 수 있다. 즉 플라톤적인 것으로 관념의 이러한 그 이념이나 생각의 그림자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술은 가장 쓸모없는 것이 된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를 거시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는 산업자본주의였는데 금융파동에서 보듯이 이제부터의 자본주의는 생명자본주의다. 예술 문화자본주의다. 왜? 거기에서부터 힘이 나오고 거기에서부터 상품이 나오기 때문이란 말이죠. 가령 어떤 기업이 지금 한 사람의 타이거우스 김연아를 당합니까? 혼자서. 엄청난 1인 기업이잖아요. 네. 우리는 그냥 한류라고 불렀지만 그렇게 칠 게 아니라 배영준이라는 한 사람의 그 하나의 스타로서의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생산을 했어요. 즉 경제적 또는 외교 국가 브랜드로서 군대 수십만이 몇 사단이 못하는 일, 외교 몇십 년이 못하는 일들을 해내고 있잖아요. 알기 시작한 거죠. 아, 이제 문화시대가 왔구나. 생산이 아니라 창조라고 부르는 시대가 왔구나. 이제는 창조업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게 예술가들이고 디자이너들이고 스포츠맨들이고 결과적으로 앞으로 미래로 움직이는 것은 예술하는 사람이다. 네. 이젠 때가 왔다. 희망을 가져라. 오늘의 예술대학에 있는 예술종합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긍지심과 미래가 우리의 시대다. 이젠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던 예술 문화가 문명의 앞바퀴 노릇을 하는 그 시대가 왔다. 그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 우리들의 선배는 그늘에서 살았지만 우리는 양지에서 역사를 끌고 나간다. 이런 점에서 저는 첫째 긍지심을 가져야 할 것, 둘째는 반드시 취직이나 앞날의 미래가 없더라도 이미 예술 속에 미래가 있다. 지금 기다려라. 반드시 옛날보다 나은 예술가의 사회적 인식이나 기능이나 활약이 그 행위가 더 밝게 열려져 있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나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매진해라.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는 말이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라 하는 것을 몸에 익히기 바란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생존을 목표로 삼고 그 산업에 온 관심을 쏟던 시대는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생명에 대한 사랑을 기초로 하는 어떤 창조와 예술과 문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변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예술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떤 미시적 시점에서부터 벗어나서 어떤 거시적 시점에서의 어떤 예술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고 그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새로운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 예. 그 끝으로 내년도에 유네스코에서 그 추진하는 세계 예술교육대회의 조직위원장을 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이번에 그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이제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예술교육의 어떤 향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보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위원장 맡으시면서 지금 보시기에 그 세계의 어떤 예술 정책을 교류하는 어떤 국제적 행사가 가져야 될 의의나 아니면은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점 좀 말씀해 주시죠. 뭐 그레듀엘이라는 분이 이야기한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말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이 내 눈에 불을 때도 안 끓더니 이게 어떤 비등점이 오면 확 끓잖아요. 라면 끓여본 사람 다 알죠. 안 끓래 해가지고 아까도 안 끓었으니까 한참 되나보다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확 끓잖아요. 그냥 넘쳐나잖아요. 그 식으로 한국이 지금까지 축적되었던 예술적인 재능이나 예술적인 가지고 있는 그 리저브된 그 예술의 자원들이 지금 뭐 80도, 뭐 90도까지, 99도까지 올라올 때도 눈에 안 띄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티핑 포인트를 맞이해가지고 확 끌어오르는 거죠. 마지막 일도. 그게 이제 내년에 열리는 세계 유네스코 그 예술교육 대회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로 치면 문화예술의 티핑 포인트이 된다. 임계점이 된다. 큰 계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하고 예술처럼 먼 것이 없어요. 대개 그 예술 잘하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내쫓기거나 퇴학당하거나 또는 학교 생활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죠. 아인슈타인도 그래서 학교 생활이 전혀 그 적응을 못했어요. 그 추리 공과대학보다 떨어지잖아요. 세계적인 대학자가 추리 공대 가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비학교에 간 거예요. 거기에 가서 떨어진 애들끼리만 모인 그 예비학교에서 비로소 학교의 재미라는 걸 느끼고 친구라는 걸 알게 되고 공부의 재미도 붙이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저 교육기관들이 지금 어떤 짓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 이것만 가리키지.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된다 하는 애들은 가차없이 뭐가지를 친다 이거예요. 그런데 물리학적으로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는 것도 진실이라면 얼음이 녹으면 얼었던 강물이 풀리면 봄이 되는 것도 또한 진실이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는 안 가르쳐주고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만 가르치는 걸 교육으로 생각한다. 또 어떤 미리 만들어진 인간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틀 안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든지 해서 학교에서부터 예술을 떼내려고 그냥 교육이 아니라 교육이 예술을 죽이는 교육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떼낸 거예요. 왜? 공장에서 말이죠. 그 콘베어 벨트에서 보면은 이 완성품이 되어 나가지 않습니까? 마지막 단계 와서 완성품이 툭툭 떨어지면은 공장에서 탁 그다 합격증 탁 해가지고 보증서 해가지고 도장 탁 찍어줘서 그 시장으로 나가잖아요. 학교가 그거 비슷해. 콘베어 벨트처럼 쫙 나와가지고 마지막 대학원 되면은 총장 사인이 공장장 사인이가 되니까 딱 찍어가지고 나오면은 근데 AS도 안 해주는 것이 교육이다 이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획일적 교육으로부터 개인을 죽인다 이거는. 내가 경험한 거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큼만 난 공부했지 나머지는 상상하고 책 읽고 꿈꾸고 그게 내 본업이요. 이 탈락한 나 같은 사람들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걔들을 길러라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문화부 장관 하는데 걔들 문화부 장관 감이 지금 전부 떨어져 나가면 되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만든 게 창조학교, 예술학교인데 결과적으로 예술 교육이라고 할 때 또 예술을 교육의 카테고리를 넣으면 안 된다. 교육을 예술 속으로 집어넣으라 거꾸로. 왜 배우느냐 우리들이. 지금 우리가 1억 가까운 색채를 분해할 수 있는 컴퓨터 시대에 살면서도 빨주노초 파란 뭐 7색깔을 가리키는 이런 학교에서 예술을 맡기겠느냐. 안 된다 말이죠. 그러나 이번 예술교육대회에서는 지금 세계가 어떻게 예술교육을 하는지 가령 이태리에 있었던 국민학교 같은 거 뭐 피리 불고 전교 학생들이 피리 불면서 그거 뭐 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페아 그룹 페아 파워라고 그래서 한쪽에 옛날 얘기를 읽어주면 한쪽은 듣고 다 듣고 나면 얘가 또 있고 얘가 듣고 이런 스캔디네비아형의 소위 바이킹 스쿨 지금 예술교육 모델은 너무나 많은데 교육에서는 이걸 못하고 있다. 예술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생명애와 닮은 것이고 또 이것이 얼마나 삶의 생명의 표현에 가장 근사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퍼뜨림으로써 인간이 왜 사는지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뭔지 인간답게 산다는 게 뭔지 이것을 이번에 예술이란 전문가를 위한 창조물이 아니라 온 인류가 누려야 할 권리와 누려야지만 되는 삶 그 자체라는 것을 세계에 선언하자. 이제는 예술하는 능력과 기술을 만들어가자. 그렇게 그것이 평화의 길이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예술교육 다음에 해야 할 하나의 화두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교육은 창조성을, 예술은 사회성을 회복할 기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감명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곧 그 장관님 시절에 출범시키셨던 그 저희 학교가 또 짊어지고 가야 될 사명이 아닌가. 그 세상을 향해서 들고 나가야 될 그런 어떤 그 저희들의 목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